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나갈 정아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다면체는 잘 정리해 두었나요? 오늘은 다면체가 아닌 입체도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면체가 아닌 입체도형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힘차게 수학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은 회전체라고 하는 특별한 입체도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회전을 시켜서 만든 도형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딱 한 가지, 상상력입니다. 주어진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어떤 입체도형이 될지, 또 입체도형을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될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회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세 개의 입체도형은 모두 회전체입니다. 먼저 원기둥을 보면 그림에 회전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것인데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나올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렇죠.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원뿔을 볼까요? 원뿔은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것일까요? 네,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또 상상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젓가락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이고 젓가락을 손바닥 사이에 세운 후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보세요. 그러면 종이들이 움직이면서 각각 원기둥과 원뿔이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구를 봅시다. 구는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킨 입체 도형일까요? 맞습니다. 반쪽짜리 원인, 반원을 회전시키면 구가 됩니다. 여러분, 다면체 배우면서 각뿔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오늘은 원뿔이 등장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원뿔대가 등장합니다.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입니다. 그럼 원뿔대는 평면 도형을 회전해서도 나올 수 있는 도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어떤 평면 도형인지도 찾았을 것 같아요. 원뿔대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얻을 수가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고, 원뿔대는 방금 말했듯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이고요. 구는 반원을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이처럼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하여 얻어지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라고 하고요. 회전체의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전체의 모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원기둥이죠. 2번.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의 원볼이 나타납니다. 3번. 반원을 회전시키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구가 생기죠. 두 번째 예시를 봅시다. 동영상을 멈추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어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반원을 또 반으로 나눈 사분원이네요. 이런 사분원을 회전시키면 어떤 회전체가 등장할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을 그렸나요?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반구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직사각형이 회전축에 붙어 있으면 원기둥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직사각형이 회전축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회전축을 돌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속은 비어있는 두루마리 휴지와 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가운데가 뚫린 원기둥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회전체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회전체들을 자르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회전체 모양의 빵과 그 빵을 자를 칼을 준비하세요. 두 방향에서 자를 거예요. 한 번은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한 번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회전축이 세로로 놓인 선이므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은 칼날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자르겠다는 이야기고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것은 칼날을 눕혀서 옆에서 가로로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기둥부터 보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잘린 단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그렇죠. 직사각형 단면이 나오겠죠?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네, 맞습니다. 삼각형이 나오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즉 세로로 자르면 그렇습니다. 사다리꼴이 나오죠. 굴을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즉 가로로 잘라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죠.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즉 가로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은 원뿔 역시 원이 됩니다. 원뿔대는요, 원뿔대도 원이 나오고 구도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입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선대칭 도형이고 어떻게 자르던 모두 같은 도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원 모두 선대칭 도형이고 원뿔대의 사다리꼴을 보아도 선대칭 도형이죠.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다지기. 실력 다지기 첫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사다리꼴 모양의 평면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1번.
그림의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키면 어떤 회전체가 생기나요? 앞에서 많이 했죠? 이런 원뿔대가 생깁니다. 정답은 3번. 2번. 위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건 그림에서 가로로 자르는 건가요? 세로로 자르는 건가요? 그쵸? 회전축의 수직이 되어야 하므로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의 단면이 나오죠? 네,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 3번. 위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르면? 그렇습니다. 사다리꼴이 나오죠? 정답은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도형 중 어떻게 잘라도 항상 원이 나오는 회전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9는 어떻게 잘라도 항상 단면이 원이죠. 정답은 1번. 여러분, 오늘 회전체에는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회전체를 만들기 위한 평면 도형도 찾아보고 회전체를 자른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회전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아요. 꼭 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